여기 보면 이수 삼습약 앞에 1교시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수액대사를 주관하는, 그래서 이제 수액대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쓰는 약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이 오령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를 리수삼습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령산은 저령, 복령, 백출, 택사, 계지 이렇게 들어가고요. 인진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진 같은 경우 이제 습유를 없애주니까 습하고 관계돼서 이런 걸 더 플러스해서 약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오령산 자체로 쓰는 처방도 있지만 오령산하고 많은 부분은 합쳐서 다른 약과 합쳐서 쓰는 처방이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오령산과 합쳐서 쓰는 약까지 합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령산은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이제 그 형상으로 따지면 태향형이라고 합니다. 태향형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도 올라간, 코의 기세가 올라간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기 편하려면 혹시 삼배간이라고 하는 건 보겠습니다. 삼배간. 눈동자가 까만데 눈 주변에 백색이 네 군데가 생기죠. 그런데 눈이 약간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백색이 세 군데만 생긴다. 그래서 삼배간이라고 합니다. 삼배간. 삼배간도 태양형으로 봅니다. 눈이 올라갔으니까 기세가 올라갔다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마가 발달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마가 발달한 게 태양형이 발달했다고 보는데 왜 그랬냐면 족태양 방광경의 경락이 이마 쪽으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이마가 발달했을 때. 그 다음에 눈썹이 진하다. 그 눈썹이 진하다 같은 경우도 족태양 방광경의 끝선이 찬죽이래 가지고 눈썹 바로 옆에, 눈썹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혈자리인데, 그래서 눈썹이 발달한 사람들도 아 방광경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태양형이다 그러면 뭐 아까 뭐 방광, 이게 족태양 방광경이니까 그 족태양 방광경은 이 경락에서 그 어떤 경이 뭘 주관하는데 할 때 이 족태양 방광경이라서 다리에 있는 그런 태양경이라는 그게 방광경이라는 데가 태양의 속성이 있다.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태양이 발달한 쪽을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두대자, 머리가 큰 사람. 머리가 크다는 말은 이 양성 음어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걸 양성, 몸이 작은 거를 음어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. 근데 성한 것들은 잘 허해질 수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성한 손이겠죠. 왼손이 약간 약한 손이고. 근데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손을 다치는 것처럼 성한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허해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두대자, 이 양을 뜻하는 오령산을 쓸 수 있습니다. 코가. 그다음에 코가 들린 경우. 그 아까 코가 들렸을 때가 태양형이라 그랬죠. 이 태양형,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들렸을 때. 그래서 기세가 위로 올라간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. 기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올라간 것들은 내려오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올라가는 기세가 많아서, 올라가는 기세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그 우리가 계속 말을 할 때 숨을 짧게 계속 쉬면 이 얼굴이 벌개지는 것처럼, 그럼 이 역상하는 기운이 많아지는 것처럼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상하는 기운이 많다라는 거죠.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. 자, 이게 이제 형상이라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령산은 수습의 청탁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승량이 안 될 때 쓰는 처방입니다. 그래서 아까 양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는 양성이라서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써서 양이 허해져서,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작아졌을 때 생기는 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체는 그러면 수라는 게 아까 말했던 수액이라 보면 되는데 천수와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천수는 뭐냐? 청한 거를 말합니다. 청. 아주 맑은 거. 지는 뭐냐? 좀 탁한 거. 그래서 탁하다면 우리 소변으로 빠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이 청탁이 분리가 잘 되어서 청한 거는 상으로 가고 탁한 거는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운행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탁한 거 우리 소변으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.
근데 그 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. 그다음에 열도 뜨게 되고 구갈, 입이 마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천수와 지수의 오르내림을 조절하는 처방이 오령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청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 밑에 가볍게 소변으로 빼서 이 지수가 잘 운행되게 하면 이 동맥으로 청기가 잘 올라가게 해줘서 그 병을 낫게 한다라는 게 오령산의 가장 큰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양기가 허할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. 올라가는 게 잘 안 돼서 라고 하는데, 이 올라가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령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밑으로 빼서 이 탁한 걸 빼서 순환 구조를 좋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럼 당연히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소변이 불편해지겠죠, 오령산을 쓰려면. 그리고 아까 위로 올라가는 물도 잘 해결한다 그랬죠. 그래서 이거 내수종에도 쓰기도 합니다. 머리가 무겁거나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, 이 오령산이. 그러니까 그 원리는 아까 말했던 탁한 소변을 빼서 이 승하는 천수를 잘 올려서 머리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대자, 머리가 큰 사람이 기본이고 당연히 방광누설, 이 코가 들린 거라 그랬죠. 이건 아까 지금 요 설명할 때 잠깐 드렸는데 이 양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두 대. 그래서 양허할 때 쓰는, 양허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그 오령산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령산을 쓰고 나면 의외로 억수로 몸이 가벼워졌어요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. 또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꼭 정력이 좋아진 것처럼 양기가 좋아져서 이 발기력 이런 게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양기를 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기를 빼서 머리를 좋게 한다 그랬죠. 그래서 머리가 이상이 있어서 물이 차거나 어지러워서 휘청거릴 때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수막염, 우리 그 다음에 내수가 부풀어서 열날 때도 이런 약을 쓸 수. 물론 그럴 때 오령산만 쓰는 건 아닙니다. 뭐 소시오탕 합방해서 그걸 실형탕이라 그러는데, 그런 약을 쓰게 되면 그 머리가 내수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다라는 임상 예는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손해 위축 중에 손해가 이렇게 위축되는 청기, 그거는 당연히 청기가 올라가지 못해서 이게 안 될 때 쓰는 처방은 보존익기탕을 합방해서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뇌 수술하고 어지러워서 못 걸을 때도 이런 오령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뇌 수술을 하고 나서 양기가 이제 못 올라가서 머리가 맑지도 않고 그에 상하게 잘 못 걷고 이럴 때 오령산을 쓰게 되면 잘 걸으면서 뇌 수술의 후유증도 확 줄여주고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수액 대사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라 그랬죠. 그래서 물을 토하는 경우에 쓰는데, 이 물을 토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물을 먹고 아까 이제 수액 대사가 제대로 되면 토하지를 않는데 밑으로 빠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물 먹은 게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토해냅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날 말에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다,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이 오령산은 그 물을 잘 소화시킨다, 뭐 아주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물을 잘 소화시켜주는 약이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설화 같은 것도 있죠. 그 물 먹을 그 어떤 장군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먹는데 버들립을 띄워서 후 불어가면서 먹겠다, 너무 빠르게 안 먹고,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된 게, 그래서 저녁 늦게는 가급적이면 뭐 찬물 먹지 마라, 내지는 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좀 따뜻한 물을 먹어라, 너무 찬물을 많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,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이게 다 수액 대사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, 양기가 허해지면 당연히 그 물을 완전하게 소화를 시켜내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저는
그 찬물만 먹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양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어서 물을 소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오령산은 아까 다른 그 보통은 오령산은 수종 같은 데 씁니다. 수종이 뭐냐면 우리가 피부를 꾹 누르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런 걸 수종이라고 합니다. 아까 이 물의 수분 대사가 안 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조금 그 이 붓는 데 쓰는 다른 처방이 있는데 실비산 같은 경우는 비장이 나빠가지고 주술 이하, 그러니까 무릎 이하로 부종이 잘 생길 때는 아까 실비산 같은 거 씁니다. 그 다음에 빈소산도 그런데 빈소산은 기체로 습이 정체될 때 쓰는 처방입니다. 그래서 무릎이 막 부었어요 뭐 이렇게 할 때 빈소산 쓰면 확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향수산도 기체한 습이 안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향수산 같은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. 위내 정수, 아까 수습 대사가 안 돼서 위내에 물이 그 소화 안 되고 있는, 그래서 이럴 때 위에서 물소리 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 다음에 구토 아까 이제 이해 가시죠? 물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수역증이라서 물을 품어내는 것을 말하고요. 구토 하리, 밑으로는 설사, 만성 설사 같은 거 하는 거. 그러니까 위로는 물을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수액대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안 되는 겁니다.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번갈이 생기는 거는 아까 말했던 물이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물을 계속 땡깁니다. 이게 열이 나서. 그렇다고 오령산 같은 경우는 심한 열은 아닙니다. 그런데 물은 땡깁니다. 그리고 이 수액 대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붓게 되고요. 그 부종은 그러면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 부종을 이게 부종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눌러서 살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, 얼굴에서 보면 이 눈꺼풀이 부을 때 부종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눈꺼풀은 잘 붓지를 않습니다. 눈꺼풀은 하도 얇아서 잘 붓지를 않는데 부종이 심할 때는 눈꺼풀이 붓게 됩니다. 그래서 부종을 확진할 때도 많이 씁니다. 눈꺼풀에 대한 거로. 그 다음에 당연히 수액대사가 안 되니까 소변이 불리하겠죠. 그 다음에 신체는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. 수액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수분이 정체가 돼서 무거운 느낌을 하고요. 수증, 수기상력, 아까 수기상력이라는 게 아까 그 수역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구토하는 거, 물을 구토하는 거. 그 수증은 아까 말했던 뭐 부종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. 자, 여기 또 보면 이제 오령산이 언제 응용하냐 하는 건데, 이렇게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, 오령산은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. 근데 그 수액대사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주느냐? 소변을 통해서 이 천수와 지수가 있으면 지수의 탁한 지수를 보내줌으로써 수액대사가 원활하게 하는. 그래서 이 소변을 내보내면 청환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수액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. 아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태양빛이 그 바닷물을 계속해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가지고 이게 식습니다. 수증기가 식어서 그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 구름이라는 게 그 수증기의 알갱이가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청환기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밑에서 뽑아줌으로 인해서 위에 그런 작동이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이건 비로 떨어지게 되고, 그래서 이제 하강하는, 그래서 이게 물의 흐름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수습 대사가 잘 되는 겁니다. 오령산은 그런 수습 대사가 잘 되는 게 하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. 감기 초기의 표증 및 구토 설사, 그러니까 바깥의 외기에 의해서 수습 대사가 안 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감기 초기, 그러면 감기 초기에는 그러면 다 오령산 쓰면 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감기 초기에도 이게 이제 폐 쪽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죠. 그 중에 감기 초기에 수습 대사가 안 돼서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그 다음에 구토와 갈증, 참을미 등. 여기서 참을미 같은 경우도 참을미의 제일 대표적인 담음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담음이 아니라 수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. 이제 물이 정체돼서 멀미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까 수역, 구토, 갈증, 이 물을 뿜어내거나 갈증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수습 대사가 안 되면 이 인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수액이 안 들어가니까 물이 부족하냐라고 생각해서 자꾸 물을 땡긴다 보시면 됩니다. 뭐 심한 갈증은 아닙니다. 그리고 각종 위장 질환, 위합장, 위아나토니, 위하수, 위상가다. 자, 이렇게 할 때 이것만 바라보면 이진탕 쓸 수도 있겠죠. 평이산 쓸 수도 있겠죠. 뭐 많습니다. 쓸 수 있는 처방들이. 뭐 심지어는 보증기탕도 쓸 수 있고.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수습 대사가 정체되면서 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? 여기 위상가다, 위하수 이런 게 아니라 수습 대사가 정체됐는가를 보고 아 이런 위장 질환에도 같이 있으면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그럴 때 아까 말했던 형상을 바라보면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겠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. 형상은 별거 없습니다.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이 잘 온다라고. 그러면 그 계통에 있는 병들이 잘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쓴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부종, 소변 분리, 갈증, 염증을 수반한 비뇨기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령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부종이 생긴다든지 수습대사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오령산을 써서 지수를 탁한 지수를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상위 소변 분리가 일어나겠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격돼서 위에 물이 이제 부족한가 싶어서 계속 갈증을 유발하고요. 염증을 수발한 안 그래도 정체된 것들은 다 열을 동반합니다. 열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열을 움직이는 것들은 없지만 멈춰 있는 것들은 열을 생각할 수 있다. 비뇨기과 질환, 신염, 방광염, 요독증 등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. 뭐 물론 약간 이거는 급성보다는 만성 쪽에 좀 가까울 수 있는데 급성에 쓰는 처방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다음에 두통, 현운, 일사병, 내수종. 자, 아까 이야기했죠. 밑에서 수습 대사가 안 되면 밑에 쪽을 뽑아줘서 위에 청안 기운을 올려서 할 수 있다고. 위로 격이 돼서 위로 올라가니까 두통이나 현운 이런 거 생길 수 있고요. 일사병은 아까 외기에 의해서 수습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거고.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더 깊이서는 내수종이라든지 내수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쭉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눈병, 충혈, 시력감퇴, 결막염. 그러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여름철에 탈수 또한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요거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처방을 합해서 쓰면 더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령산에 보면 여기 뭐 위령탕이래 가지고 평이산하고 오령산을 합방한 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위장 질환하고 그 아까 부종이라든지 소변 질환의 이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으면 이 처방을 쓰면 좋겠죠, 그죠? 자, 그런데 보통 쓰는 처방들은 이제 사훈자탕에 합방해서 쓰기도 합니다. 그 기어습담이라 해가지고 뭐라고 보시면 되면 기운이 허해지면 습하고 담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걸 기어습담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담체하고 방광체가 있다. 방광체인데 방광체가 뭐냐면 좀 비습한 사람, 마른 사람이 아니고 좀 비습한 사람. 비습한 사람, 우리 살을 보면 약간 물살 같고 살은 쪄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딱 볼 때 아, 저 사람 기운이 처져 보인다. 기운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좀 마르고 이런 사람은 빠리빠리한 사람들은 기운이 처져 있다는 말을 안 하죠. 그죠? 이렇게 기운이 처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습담이 생깁니다. 그럴 때 사군자탕하고 합쳐서 쓰면 아까 방금 말했듯이 비습한 사람이 그런 그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겸하면 사군자탕을 합해서 쓰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사물탕 같은 경우는
오히려 입이 크고 눈썹이 진한 이럴 때 잘 맞는다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얼굴은 어떠냐면 약간 둥글둥글하거나 지적상,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일 때, 그럴 때 소변 불금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물탕에다가 그 오령산을 합방하고 거기다 물론 뭐 산수유, 오미자 같은 거 더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보증이기탕에도 합쳐 쓸 수 있다 그랬죠. 그러면 만약에 그 보증이기탕은 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좀 길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게 뭐 타랑, 음탈. 타랑은 항문이 이렇게 빠지는 걸 말하는 거고, 음탈은 자궁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. 그리고 위하수, 위가 이렇게 처지는 거. 이렇게 생기는 건 거의 다 중간에 있는 기운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.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폐수종 같은 게 있다든지, 폐수종, 폐물이 차는 거 말씀이죠, 그죠? 그런데 이 보증기탕을 합방해서 쓰시면 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시오탕하고 합방해서 쓸 때가 있는데, 소시오탕에 합방해서 쓸 때는 보통 뇌수막염, 뇌부종, 뇌수종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고열입니다. 고열. 열이 심하게 날 때 이 소시오탕을 합방해서 쓰시면 잘 듣습니다. 네, 황료된 해독탕하고 합방해서 쓸 때도 있는데, 황료된 해독탕은 열을 빵 치는 약입니다. 열 치는 약이라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려면 주로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양명형이거나 화기가 있을 때. 그럼 양명형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, 그 눈꺼풀이 좀 이렇게 두꺼운 사람, 부풀어 있는 사람. 그러니까 그거를 양명형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건 기혈이 구실합니다. 그러니까 기와 혈이 다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. 그래서 힘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다음에 이제 화기가 많은 사람은 옆으로 퍼진 사람보다는 이렇게, 그때 말씀드렸죠. 찰흙을 양손을 옆으로 이렇게 쫙 눌렀을 때 앞으로 돌출, 그게 화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아까 오령산 할 때 비공이 약간 들리는 게 좋다 그랬죠. 그 태양형처럼 비공이 들릴 때 이런 확률해탕을 합방해서 쓰시게 되면 가슴에 열을 없애면서 열을 또 소변으로 쫙 빼주게 되니까 아주 그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이 외에도 뭐 각항 전기산에 합방해서 쓸 수 있고, 십전 대보탕에도 오령산을 합방해서 쓸 수 있고, 이진탕에도 합방해서 쓸 수 있고, 아까 인진호 넣어서 그 인진호탕에도 합방해서 쓸 수 있고, 또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평이산에도 합방해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령산은 이 자체로 쓰는 처방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하고 합방해서 쓰면 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약을 더 처방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령산만 안 쓰고 다른 거와 합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아토피 한방치료 황련해독탕 오령산 효과적이라고 써놨죠, 그죠?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황련해독탕과 오령산이 효과가 있다고 뭐 연구 결과에 나왔다, 아토피에. 그 아까 이게 두 개를 합방해서 쓰려면 그런 형상적 개념이 같이 도입되면 좋겠죠. 양명형에다가 화기가 합해져 있을 때, 만약에 그러면서도 이런 부종기가 같이 있을 때 쓰면 좋은 처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